안녕하세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 12시 증시타파 박상정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바빴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코스피, 코스닥 열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렸는데요. 이제 쉼없이 달리던 이 롤러코스터가 이제는 잠시 쉬어가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또 가파른 하락 곡선만 탔다면은 이제는 조금씩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그나마 이런 분위기여서 조금은 마음을 놓고 주말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그럼 오늘 시장도 함께 즐겨보시죠.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사람이 욕심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동안에 좀 급락을 할 때는 이 급락만 멈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 어제 오르고 오늘도 오르니까 이제 서서히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깊게 빠졌으니까 빠진 것만큼은 돌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도 좀 들게 하는데요. 현재 양시장은 좀 플러스권에서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락하는 종목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사실 장 분위기가 바뀌어도 고민은 여전합니다. 한번 좀 뒤었기 때문에 반등을 하면은 이제는 뭐 수익이고 뭐고 싫다.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많이 드실 거예요. 이번 주 내내 피곤했잖아요. 종목 고민들 이 시간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수화기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도 받고 있어요. 2128-3388번 방송 전후에도 전화기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글 남겨주실 때 특히나 종목 진단 신청 같은 경우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권통 어플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이 증권통 어플에서 아자아자 게시판도 연동돼 있으니까 이런 기능까지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게시판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 저는 또 증권통 어플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푸른 언덕의 배낭을 메고님께서 이야기 좀 인사와 함께 종목 고민하고 계신가 봐요. 병호의 데이트님, 투카스님, 그리고 금수버드리님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좀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또 맛있게 포트 요리해 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려야죠. 포트와 함께 종목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12시에 여러분들이 이 식탁뿐만 아니라 포트 식탁도 저희가 맛있게 해드리잖아요. 쿡방입니다. 나름의 증권방송 쪽의 쿡방인데요. 저희가 오늘의 요리사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석철 전문가님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전화 연결에는 토마토 투자클럽 이동근 전문가, 그리고 메리츠종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의 양태준 대리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를 좀 잠깐 들여다볼까요? 크게 좀 변동은 없네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이고요. 코스닥 쪽에는 그동안에 좀 깊게 밀렸기 때문에 오늘은 1% 정도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오전에 좀 무난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큰 폭의 출렁거림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 과연 막판의 변수는 어떤 게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제 오늘도 절반이 끝났잖아요. 전반전에서 좀 어느 정도의 선전을 하면서 좀 경기 분위기를 이끌어오고 있다면 오후 이 후반전에는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함께 예상해 보시면서 오늘 경기, 오늘 이런 장세 분위기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오늘 또 시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금요일은 늘 같은 고민을 들게 만듭니다. 들고 갈까 혹은 팔고 갈까, 바로 이거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금요일마다 늘 드는 고민이실 거예요. 특히나 이번 주말은 다른 주말과는 조금 더 다릅니다. 불확실성이 더 많은 시기인데요. 일단은 우리 증시 이번 주에 흔들었던 두 가지 요인을 좀 정리해보자면은 그리스 그리고 중국이 있겠죠. 그리스 얘기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현지 시간으로 10일입니다. 오늘 밤 그리스 쪽에서는 이 의회 표결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스 쪽에서 새롭게 좀 이 개혁안을 현재 제출한 상태고요. 트로이카에서 오케이를 할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리스 내부에서는 이 연금 개혁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세제 문제와 관련된 내부적인 법안이 오늘 밤에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 진행되는 거 첫 번째 불확실성이고요. 두 번째는 오는 12일입니다. EU 정상회의가 마지노선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죠. 중국 문제도 아직까지 확실히 바닥을 찍었다라고
그 누구도 섣불리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좀 우리 증시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때인지 혹은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제 확실히 바닥을 확인했다. 들어갈 때예요. 뭐 이런 의견도 좋고요. 에이, 한 번에 바닥이 만들어지나요? 쌍바닥, 한 번에 더 조정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귀담아 듣고요. 그 가운데서 한 분 정해서 선물 드립니다.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비법이 담긴 책 선물 오늘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종목 진단으로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들어와 있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푸른 언덕님께서 올려주신 선창산업부터 보겠습니다. 이 종목 요즘에 흐름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이 화장품 쪽으로 엮이면서 이 종목이 자회사 중에서 그 펌프, 화장품 용기 펌프 쪽 맞죠? 그쪽이 좀 부각되나 싶었는데 보니까 건자재가 주력 사업이더라고요. 오늘도 10%나 급등합니다. 굉장한 또 투자자분,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15,600원의 비중 20%로 담아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또 앞으로는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동근 전문가님 준비하고 계시죠?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근입니다. 네, 선창산업 흐름 좋습니다. 수익이 더 날 수 있을까요? 예, 뭐 지금 흐름에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급등했던 제약, 바이오, 화장품 섹터들 쪽에서 차익이 나온다라면은 지금 건자재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살아있는 섹터죠. 선창산업은 이제 합판을 제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예, 어저께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재정비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이 내용을 이제 발표했는데, 사실 재정비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된다라면은 건설도 물론 수혜를 받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동사와 같은 건자재 업종들의 수혜가 상당히 이제 높다,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로 해서 지금 뭐 상당히 이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실적을 본다라면은 1분기에 재정비 재건축 사업 건설업종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사는 마이너스 한 25억 정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건설 시장의 활성화에 힘입어서 아마 실적은 흑자 전환되지 않을까, 턴어라운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구간에서 약 2만 원대 언저리까지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그 선창산업 쪽에서는 재정비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주가에 상당히 많이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최고가에 파는 게 정확하게 최고가에 뭐 2만 원이라면 2만 원에 파는 게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개인적인 욕심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선창산업을 보유하는 기준은 기술적 흐름으로 본다라면은 지난 6월달 지금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은 약 18,000원 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주가 하단선에 되겠는데 그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약 15,000원대, 16,000원대 정도까지 약간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라인만 깨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시점에서 목표가 약 2만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푸른 언덕님께서는 또 한 가지 이야기 추가적으로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이 한신 쪽에서도 지금 지분 공시를 했다라는 이야기 보니까 저도 확인해봤는데 6% 정도 취득했다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5월 중순부터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종목이었는데 다만 아쉬운 점 실적이 지금 현재는 좀 적자 구간입니다. 하지만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목표가 2만 원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또 저력에 있는 종목 저희가 살펴봤고요. 오늘 첫 번째 좀 살펴본 종목부터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이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화와 있는데요. 7283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지금 좀 짚어보면은 오늘장에서 화승인더를 좀 올려주셨다고 하네요. 16,000원에요. 비중 35%로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화승인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화성인도도 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화성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 수지, 그다음에 신발, 필름 뭐 이런 쪽이 되겠는데 사실 신발 쪽이 그동안 이제 사양 산업으로 인식이 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상당히 이제 그 신발 쪽의 이익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쪽으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부산이죠. 부산으로 뉴턴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국 쪽에서도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이제 품질적인 측면과 임금 수준을 계산을 하면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오히려 이제 동사가 그 영위하고 있는 업종 이런 쪽이 앞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좋은 장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적은 1분기에 31억 정도 영업 이익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161억 정도 대규모 실적 개선이 있었고 올해 1분기에 이제 경기 흐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전년 대비해서 약간 좀 미흡한 수준입니다만 하반기 갈수록 만약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신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실적 개선이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예년도 수준 정도, 그 정도는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 160억 수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동사 시가총액이 1,239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작년도 매출액이 한 5,9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1,412억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매출액 대비 이런 쪽을 분석해 본다라면은 뭐 현재 당일은 좀 많이 올라와서 비싸다라는 인식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저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600원 선의 매수를 하셨고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다만 이제 주가라는 것은 뭐 예측도 중요하지만은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000원 선을 마이너스선으로 보시고요. 2,000원 선을 깨지 않는다라면은 재차 반등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목표가는 2,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와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이런 이야기들 또 남겨주고 계신데요. 오늘이 확실하게 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난다라고 확신을 가질 시점인지 따라서 주식을 들고 다음 주까지 가는 게 옳을지 혹은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있고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팔고 이런 불확실성을 좀 피하는 게 좋을지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볼게요. 투카스님께서는 긍정론이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 2차 상승에 들어간 것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증시를 좀 힘들게 하던 이 메르스 그리고 그리스 이 두 가지의 리스크가 서서히 가닥이 잡혀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이제 결단을 내립시다. 이 강한 어조로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칠봉이님께서는요,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리스크 해소라고 믿고 싶은 일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좀 시장 분위기 살아난다 라고 믿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포트 진단과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스튜디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석철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왠지 그동안에 김석철 전문가님 스탠스로라면은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렇게 많이 힘드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변동성에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한 대응을 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역시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잡을 때 뭐 최근에 뭐 중국의 어떤 급락이라든지 그리스 사태 여기다가 포인트를 잡는데 사실은 저는 그보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 핵심은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 즉 저성장 국면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게 먼저 우선시돼야 될 기본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종합주가지수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 이면에 외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 해외 흐름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돈 잘 벌고 수출 잘 되면은 사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외 흐름이 불안한 것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국내 펀더멘탈도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에 조금 더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 토론 주제가 지금 주말의 불확실성을 좀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갈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시장 분위기 한 차례 좀 더 출렁거림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졌다, 리스크는 좀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제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2100, 2200포인트에서 사실은 2000포인트까지 왔는데 그거 갖고서 예를 들어서 바닥 그리고 뭐 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는 좀 약간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본 선제적인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에 이제 4월 달까지 올라갔던 배경이 뭐냐면은 철저히 유동성에 기반한 상승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거나 수출이 아주 좋아지는 상황에서 주가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월 달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랠리를 펼쳤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면은 그 4월 달까지 진행됐던 돈의 힘에 의한 유동성 잔치가 일단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유동성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게 바톤을 넘겨받으면서 주가는 다시 제 엔진을 장착하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저점이냐 고점이냐의 그 판단보다는 지금은 전반적인 시장의 추세 자체가 보수적인 관점에 대응. 왜 지금 변동성이 심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요,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저점이냐 아니냐의 관점보다는 지금은 좀 압축된 포트 중심의 보수적인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늘 보면은 김석수 전문가님은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약간 뚝심 있게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또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장에서 늘 얘기하는 뭐 메르스, 그리스 이런 것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성장성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셨습니다. 요즘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됐고요.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좀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 여기에서 약간 좀 우리 증시를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종목 슬림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의견은 약간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시간 남아있는 동안에 게시판 활용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포트 진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레포트를 부탁해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앞서서 좀 매매 어떠셨어요? 며칠 빠지는 동안에 저도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네, 이때 좀 대응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좀 참으셨나요? 그냥 참았어요. 네, 그러면 그 결과가 현재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종목들 보겠습니다. 포트 알려주세요. 네. 성신양에 네. 17,300원에 30%, 네. 아스트 25,000원에 20%, BHP 코리아 13,700원에 20%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딱히 수익도 크지 않고 손실도 크지 않고 뭐 이런 포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포트를 싹 정리를 하신 거세요? 아니면은 꾸준히 좀 가져와서 거의 원금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포트인가요? 그냥 원금 근처에서. 아, 최근에 바꾸신 건 아니시고요. 종목 고르실 때 보통 어떤 기준에서 사세요? 방송 보고 사는 편이에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가장 궁금한 점 어떤 게 있으세요? 매도가를 알고 싶은데요. 아, 그러면 투자 성향은 좀 단기가 좋으세요? 아니면 중장기를 좀 가져가시나요? 단기요. 아, 단기로 또 매매 대응을 하시는 저희 시청자분이신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시청자님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딱 똑부러지게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종목들도 또 그렇게 맞춰서 진단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쭉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주식 비중이 70%, 현금 비중 30%로 들고 계시고요. 상당히 좀 고른 업종에서 종목들을 담고 계신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밥상 차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은 오늘 포트폴리오 한 주 평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뭐 그 매매 기준이 방송 보고서
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방송 보고 좀 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방송을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격언 중에서 여러분들의 우리 자신의 투자 어떤 기준이라든지 자신의 책임화에 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신의 책임화에서 매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 좀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좀 사셨으면 방송은 좀 참고사항으로만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포트폴리오 한 줄 평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투자가 아닌 매매를 위한 밥상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투자가 아닌 매매의 밥상.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시세, 가격 위주로 대응을 하는 그런 밥상이다라는 설명이신가요? 네, 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뭘 기준에서 투자를 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 방송 보고서, 뭐 전문가들의 어떤 추천, 뭐 이거에 이제 기반해서 매수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사실은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추천주들의 경우에는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놓고 가져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잘 추천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단기 승부가 안 나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그런 종목들은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당장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종목들이 한참 올라와 있거나 현재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주로 이제 추천주로 거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그 부분을 참고를 하면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포트폴리오도 이전의 포트폴리오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전체적으로 한참 올라와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건 뭐냐면은 현재 시점에서 뭐 중기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지금은 단기적인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가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지금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신양해입니다. 일단은 좀 최근의 흐름도 그렇고 양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선은 식탁에 올려놔 주세요. 성신양해. 네, 우리 뭐 시청자님께서 성신양해는 가서 보자. 얼마에 사셨습니까? 지금 17,300원에 사셔서 아주 소폭의 수익권이세요. 네, 이 종목은 성신양해. 네, 일단 뭐 짜장면 정도로 놓을게요. 네, 자장면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요, 지금 추세는 상당히 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도 뭐 최근에 보면은 작년에 이제 6,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현재 18,000원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자리. 그러니까 즉 뭐 한 3배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라는 관점보다는 뭐 우리가 중국 음식 먹을 때 짜장면은 꼭 먹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포트에서는 그래도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다. 뭐 이런 의미에서 짜장면으로 놓을게요. 네, 이 종목 어떤 관점에서 좀 보세요? 그 성신양에는 뭐 다들 뭐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나오는 레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은 뭐 하반기에 이제 출하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신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추경 편성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SOC 쪽에다가 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이 회사의 어떤 하반기 매출에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 부분들도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실적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주가 판단을 내릴 때, 그러니까 현재 지점에 그 주가가 어느 지점에 있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는데, 물건이 뭐 쌀 때가 있고 또 비쌀 때가 있는데 한참 비쌀 때는 사실은 조금 안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양파값이 뭐 폭등을 했다는데 양파 같은 경우 뭐 사실은 뭐 우리가 크게 안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좀 기다렸다가 양파값이 좀 안정세를 보이면 그때 사도 되는데 이제 굳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실적이 좋다. 그다음에 하반기에 좀 기대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재 주가 흐름에 반영이 안 되느냐.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6,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18,000원대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18,000원에서 과연 2만 원, 3만 원 가기 위한 모멘텀이 새롭게 부각되는 것이 있느냐? 저는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뭐 가격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한 10,000원이라든지 이런 가격대 사놓고 기다리는 종목이라면 좀 가져가세요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어중간한 자리에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약간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런데 성신양회 보면은요, 지금 물론 바닥 대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실적 대비로, 또 예상 실적 대비로 해봤을 때는 지금 시가총액이 4,200억 원 정도면은 밸류적으로 그렇게 부담이 없진 않나라는 생각도 약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준을 어디다 두냐의 맞아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PBR 뭐 이런 거 EPS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주식은 변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책으로 배울 때는 퍼가 얼마니까 저평가됐다, 고평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주식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성신양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매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장세 흐름에서 그리고 또 현재 경제 상황에서 과연 성신양회가 여기서 또 폭발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이제 캐션마크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예를 들어서 현재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근데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얘기가 뭐 목표 가격을 뭐 터무니없이 높게 잡거나 뭐 그러지 말고요. 좀 타이트하게 보세요. 타이트하게 보시고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 목표 가격은 최근에 이제 기록했던 고점 가격대가 있어요. 그 가격대가 이제 18,950원인데 오늘 지금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자리인데 그 이전 고점 부근대에서 저는 한번 좀 주는 게 좋지 않냐. 수익이 나셨으니까 그래서 18,500원을 목표 가격으로 제시를 하겠고요. 손절매 가격은요. 어저께 기록했던 저점 라인이 어디냐면은요. 33일 이동평균선 라인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저점 찍고서 지금 반등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깨지면은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손절매 가격은 15,500원 이렇게 제시를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 저희가 성신양에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방송을 하고 또 객장의 대표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떤 분들은 바닥대에 많이 올라서 비싸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많이 올랐는데도 밸류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마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듣기에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 각자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또 이 조언을 참고해서 들으시면은 더욱더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우선 김석수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이 PER 쪽보다는 이 최근의 흐름 이런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또 대응 전략 세워주셨네요.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아스트입니다. 이 종목도 한국항공우주랑 같이 궤를 같이 하면서 흐름 좋았던 것 같아요. 식탁에 비유하자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종목은 아무래도 뭐 다들 이렇게 느끼다시피 지금 25,000원대 매수를 하셔갖고 현재 지금 네. 27,000원대까지.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종목도 좀 싱싱한 종목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되게 애매하네요. 애매한데. 네. 만두 정도로 놓을게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약간 계륵 같은 종목을 군만두에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군만두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찐만두 돈 내고 사 먹는 그리고 또 이 지금 딤섬을 좀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아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별미 같아요, 아스트.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뭐 이 회사 항공기 부품 관련주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항공기 부품 을 제조를 하면서 특히 이제 뭐 최대 항공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보잉의 안정적인 그 수요처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보잉의 뭐 독점적인 어떤 그런 그 매출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도 그죠?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실적 추이가 계속해서 이어진 상황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신양회와 마찬가지로 지금 요 종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우리 이제 앵커께서 전문가마다 또 기준이 다르지 않느냐,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거예요. 뭐 김성철 전문가가 말씀드리는 기준, 그리고 다른 전문가님 말씀드리는 기준, 그거를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주가의 흐름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현재 이제 예를 들어서 아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아니면 보잉의 어떤 그런 안정적인 수요처가 확보되고 있다. 이건 사실은 김성철 전문가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사실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현재 시점에서 얼마만큼 반영이 됐느냐. 사실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저는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막 이제 시세가 이제 그런 재료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점에서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지금 멈춰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리는 그러면 싱싱한 시세로 형성되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재료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현재 가격권대는 일단 좀 고평가 구간에 진입되어 있는 구간이 아니냐. 그래서 요 종목도 앞에 그 종목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투자가 아닌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좀 짧게 보시는 것 같아요. 25,000원에 사셨으니까 현재 10% 약간 못 미치게 수익을 좀 보고 계세요.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도 주시죠? 네, 우리 뭐 시청자님께서 뭐 이렇게 매매는 뭐 잘 못하지는 않으셨어요. 뭐 최근에 뭐 장세가 흔들린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들이 포트폴리오들이 비교적 이제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에도 뭐 최근에 이제 기록했던 고점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31,000원을 기록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저는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기술적 반등 들어오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 코스까지 한 28,000원, 지금 21,150원인데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28,000원 정도, 그러니까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절매 가격은 최근에 이제 기록했던 그 33일 그 이동평균선의 그 밑에 자리,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어제 그제 기록했던 저점 라인이거든요. 그 라인이 만약에 이탈되면은 이거는 하락 추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6,0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트도 짧게 좀 대응 전략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DHP 코리아도 보겠습니다. 식탁을 좀 완성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밥상 다소 좀 만드는데 난감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뭐 물 먹죠. 네, 물이요. 상당히 좀 중의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비유인 것 같은데 DHP 코리아가 어떤 의미에서 물이라고 해주셨어요?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메인 메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의미세요? 소화는 시켜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먹는 게 짜장면 먹고 딤섬 먹고 그러면 네. 이제 목도 맥히고 그러니까 이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큰 의미는 없고 그냥 물을 한 잔 마시는 의미에서 예. 약간 좀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네. 또 종목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회사를 둘러싼 내용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뭐 이 회사는 그 일회용 점안제, 그 이제 막 눈물 또 저기 눈물로 흘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안약 비슷한 이제 그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성장성이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는 최근에 그런 기업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양호한 그 흐름을 보였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와서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올 상반기 이후부터 주가는 좀 장기적인 어떤 박스권 국면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약간 그 고점이 형성되는 박스권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전부터는 사실은 이 저반제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이렇게 얘기가 계속 거론되면서 사실 주가도 이 종목의 경우에도 작년, 재작년 4,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한 13,000원대까지 왔으니까 일정 정도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예요. 주가의 히스토리를 얘기를 할 때 뭐 52주 동안의 어떤 주가 흐름 내지는 아니면은 뭐 2, 3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들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사이클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DHP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사이클에서 상당히 호황을 누렸던 사이클이었다라면은 지금 이제 주가라는 것이 먼저 반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 들어와서 보면은 이제 그런 성장성과 실적 기대감이 상당 부분 주가 흐름에 주가 변화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거는 기술적 차원의 분석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는 이제 일정 정도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서 들고 가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정도의 기준선을 정해놓고 트레이딩 관점에 대응을 하는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맞아요. 이 종목도 한 차례 좀 시세를 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쉬어갈 만한 타이밍으로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요 종목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뭐 말씀하신 종목이 사실은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막 혼조권 조정이 나타나는 종목이라서 막 하락 추세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은 가능해 보이는데 다만 이 종목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제 이틀간에 이제 저점을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 이제 반등의 목표치를 일단은 14,500원 정도로 제시를 할게요. 14,500원짜리가 어디냐면은 33일 이동평에서 그 중심소 자리거든요. 그 자리. 그래서 거기서 목표가 설정을 하시고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손절매 가격은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라인, 고저점 라인에서 이탈되면은 12,900원. 그 자리에서는 끊는 전략, 그 이탈되면 끊는 전략으로 그렇게 제시를 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기준점을 33일 이동평균선으로 제시해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인가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말입니다. 앞에서 이제 어떤 전문가들마다 사실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준이 다른 것이 뭐냐면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주가의 어떤 매매 주기에 있어서 상당히 통용되는 이동평균선인데 그거보다 약간 기간이 길다라는 얘기는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33일 이동평균선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준선을 저는 경험적으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런 또 깨알 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새롭게 종목들을 쭉쭉 진단을 해봤는데 보면은 현금 비중 30%도 있으시고 전반적으로 좀 투자가 아닌 매매다 약간의 아쉬움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 쪽으로 좀 포트 체질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증시타파 처음 출연하면서 첫 주, 두 번째 이렇게 막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테크이라는 종목을 계속 2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가령 이제 뭐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최근에 제가 또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LS라든지 동국제강 이런 종목도 또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장기적인 조정을 보였다가 조정의 흐름이 단기 조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조정을 보였던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투자의 포인트라는 것이 결국 그래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 시세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사 모으면은 그게 이제 단기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변동성 같은 장세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뭐 매매는 잘못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매매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대응을 하지 않거나 이 변동성 등락 그러면서 약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저는 그 포트 대응에 있어서 지금은 좀 약간 중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에다가 조금씩 이제 물량을 사모으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은 오늘 제시해드렸던 가격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좀 빨리 빠져나오셔서 좀 안정적인 투자 대응의 종목 쪽으로 옮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진단 쭉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철 전문가님 언급해 주셨던 삼성테크인이요. 사실은 말씀하고 나서 바로 움직이진 않았는데 6월, 7월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종목이 6월 달부터 현재까지 한 50% 정도의 상승 흐름 나타냈거든요. 다음 주에 또 사명 변경하고 또 이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 실적과 함께 또 어떻게 반영될지 또 김석철 전문가님의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가격 전략부터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알아볼게요. 성신양회였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은 좀 원금 근처에서 움직임 나타내는데요. 짧게 보고 있습니다. 매도 의견이고요. 18,500원에서 정리, 그리고 손절 라인 15,500원입니다. 이어서 아스트입니다. 역시나 매도 의견이고요. 28,000원으로 짧게 제시했습니다. 손절 라인 26,000원입니다. 위아래로 굉장히 좀 짧게 보니까요. 장중에 좀 움직임 보시면서 대응해 주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DHP 코리아입니다. 매도 의견 14,500원 목표 주가, 손절 라인은 12,900원입니다. 이어서 수정 레시피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기술적 트레이딩, 그러니까 매매, 굉장히 단기 매매 대응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것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LS, 동국제강 언급해 주셨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포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또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올려주신 종목, 정월 데이트님께서 오늘 오전부터 계속해서 토마토TV 좀 시청하시면서 게시판에 좀 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크라운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45만 원에 사셨고 비중이 20%래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세요? 크라운제가 70만 원까지 갑니다. 와. 오늘 장도 급등이고요. 장중에 신고가 경신입니다. 사실 저는 이 종목이 눈길이 많이 가긴 하는데 저랑은 좀 애증의 종목이거든요. 제가 이 종목 신고가 가면은 이 증시타파에서 허니버터칩을 맛있게 먹으며 먹방을 할 생각에 아직까지도 안 뜯은 허니버터칩이 자리에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기회를 놓치네요. 지금 우선은 수익을 보고 계세요.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메리츠존금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양태준 대리님 대기하고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수익이 큽니다. 더 갈까요? 우선 전체적으로 지금 크라운 제가라든지 오리온, 농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크라운 제가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허니버터칩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캐파에 대한 부분들을 늘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증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래도 이제 크라운 제가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판매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거의
나오기만 하면 뭐 거의 뭐 판매가 다 완판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무래도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늘어나면은 그거에 대한 매출도 좀 많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로 과연 얼마나 많이 극대화가 될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당분간은 이러한 기대감으로 상승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의 자금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특히 기관 쪽에서는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 자금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으로도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금 시장 업황에다가 기관의 수급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허니버터칩에 대한 기대감까지,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보유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소한 이제 70만 원 이상도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70만 원 중후반대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호의 데이트님, 굉장한 고수셨던 것 같아요. 이 크라운 제과를 일찌감치 선점하셔서 현재 큰 수익 보고 계신데 7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들 보니까 확실히 시장 분위기랑 이 종목들도 연동이 됩니다. 오늘 종목 진단 신청 들어온 종목이 일제히 빨간불이고요. 사실은 어제 그제보다 신청 종목 개수는 좀 줄었어요. 아무래도 또 손실을 보시다가 수익권으로 좀 돌아서니까 이제 마음이 좀 놓이시나 봐요. 이 가운데서 두 번째로 올라 있는 종목 슈프리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90님 전화 주셨고요. 24,000원에 사셨고 비중이 15%세요.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의 주가 흐름입니다. 24,000원 한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사셔가지고 요번에 좀 하락할 때 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도 의견 들어볼게요. 양태준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슈프리마 같은 경우 현재에 대한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들 이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조정들은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기 위한 이제 일정 뭐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방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이 좀 크게 좀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슈프리마 같은 경우 전체적인 그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부채 비율은 상당히 적고요. 그리고 유보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참 내부적인 재무제표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지금 시장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받쳐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뭐 슈프리마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지문인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문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 전에는 이제 인도 쪽에, 터키 쪽이죠. 터키 쪽 이제 슈퍼마켓 체인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도 과연 이제 실적으로 이제 얼만큼 잡힐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는 7월 달에 지금 공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된다면은 기관들 수급도 어느 정도 좀 들어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000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고유를 하고 계시는데, 최소한 24,000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24,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한 28,000원에서 3만 원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좀 홀딩을 하신다면은 좋은 수익 구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도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이렇게 크라운 제과와 슈프리마 짚어봤습니다. 시장 얘기 약간은 좀 접어두고요. 오늘 심심타파로 넘어가면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지금 저희 증시타파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리 안 떠나시고 잘 지키고 계시죠? 제가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크라운 제과 관심이 좀 많으신가 봐요. 허니버터칩 이야기들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 그러고 보니까 크라운 산도랑 조리퐁도 이 회사 제품인가 봐요. 글을 좀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자를 정말 좋아하는데 허니버터칩이 좀 입맛에 맞더라고요. 크라운 제과 이 호실적에 일조하는 소비자 가운데 1인입니다. 그리고 또 튼튼 투자가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해주셨어요. 자주 좀 들려주세요.
오늘 이 증시와 관련된 좀 주제를 제가 좀 골라봤습니다. 심심타파 오늘의 내용은요. 시장에서 오늘 가장 좀 이슈 있는 게 어떤 것 같으세요? 오늘 뭐 제약바이오, 화장품, 토니모리 신규 상장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뭐 실적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주제가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D-Day. 오늘이 D-Day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제가 시간을 얼마 안 들여서 바로 올리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많이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로 면세점입니다. 오늘 드디어 발표가 됩니다.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그 세 곳이 오늘 뚜껑이 열리는데요. 그 가운데 세 곳, 두 곳은 대기업이고요. 한 곳은 중소기업이 돼서 이 세 곳이 사업권을 획득한 곳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시간으로는 오후 5시고요. 따라서 우리 증시 마감한 이후에 이 내용 뚜껑이 열릴 텐데요. 이 시간에 투표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유력해 보이세요? 의견이 분분하고 저도 뭐 증권가의 분석들 뭐 여기저기 의견들 물어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또 예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지금 대기업부터 좀 짚어볼게요. 대기업 쪽은 아무래도 좀 입찰에 참가한 업체 수가 제한적이고 두 곳이나 뽑기 때문에 경쟁률로만 따지면은 이 중소기업의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거든요.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도에 지금 현재 입찰에 출사표를 내던진 업체들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맨 위쪽부터 강북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신세계 있고요. 이마트, 이마트가 아니고 이랜드죠. 이랜드, SK네트워크스, 롯데가 지금 위쪽에서 출사표를 내던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한가운데 용산에 자리 잡고 있는 쪽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컨소시엄입니다. 이번에는 강남으로 좀 눈을 돌려볼게요. 두 곳이 있습니다. 한화갤러리아, 63빌딩이죠. 63빌딩, 그리고 이 현대백화점, 삼성동, 이 코엑스, 현대백화점, 현재 이렇게 출사표를 내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주가 흐름만 봤을 때는요, 호텔신라하고 현대산업 쪽 컨소시엄에 상당히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보니까 호텔신라가 8% 오르고요. 호텔신라 우선주 18% 상승입니다. 현대산업은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제가 사실 오전에 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출사표 내던진 업체들 일제히 기대감의 급등이었는데 현재는 희비가 약간 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재미난 점이요. 저는 이 종목이에요.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약간 다크호스가 아닌가 싶은데 현재 관련주 가운데 탄력이 가장 좋습니다. 이 종목이 22%나 현재 급등이에요. 그동안에는 사실 별로 얘기 안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오늘장 왜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강북의 한 곳, 강남의 한 곳 줄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또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하나갤러리아가 약간은 좀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소기업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중소기업은 여러 업체들이 함께 좀 힘을 모아서 컨소시엄을 구성했고요. 특히나 한 곳 뽑는데 현재 14곳이 출사표를 내던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또 증시와 연관돼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이에요. 지금 좀 상장돼 있는 업체 쪽 보시면은요, 유진기업 있습니다. 여의도에 하겠대요. 여기에 강점은 바로 방송과 면세점의 융합이죠.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한 차례 좀 급등을 했었는데 유진기업, 현대 흐름 같은 경우는 5% 상승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투어도 지금 좀 손을 잡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뭐 로만손이라든지 토니모리랑 함께 하겠다는 게 하나투어 쪽이고요. 그리고 레드캡 투어는 상장 앞두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과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파라다이스 쪽도 있고 심팩 쪽도 있고요. 서울 시내 곳곳에 좀 포진해 있는 중소기업 쪽,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오늘 장 마감한 이후에 좀 발표가 될 텐데요. 지금 신세계하고 SK네트워크스 있잖아요. 앞서 보신 대기업 쪽에 출사표 내던진 두 곳이요. 이 두 곳이 현재 급락입니다. 시장의 마음이 좀 바뀌고 있나 봐요. 튼튼 투자가님께서는 유진기업 쪽에 좀 이야기를 남겨주시고 계시고, 금수버드리님은 호텔신라 유진기업 호텔신라 좀 많이 보이네요. 한화갤러리아 이젠봄님께서 또 한 표 행사를 해주셨고요. 호텔신라는 여기저기 다 좀 될 거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장 마감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승리의 여신은 어느 쪽을 향해서 웃어줄까요? 오늘 이 부분 참고하셔서 또 매매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심심타파였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 종목 고민 해결해 볼 시간이 지금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좀 짚어볼까요? 앞서서 이 면세점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좀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이 가운데서 지금 방청소님 증권통 어플로 종목 고민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짚어볼게요. 한솔홀딩스입니다. 증시 타파에서 처음으로 다뤄보는 것 같아요. 한솔홀딩스. 10,000원 지금 약간 넘어가네요. 9,800원을 사셨고 비중 30%, 현재 한 12, 13% 정도의 수익권 내에 놓여있는 종목이고요. 오늘장 흐름 양호합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양대리님 답변해 주시죠. 예, 우선 한솔홀딩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7월 3일 날 이제 공시를 했는데 지분율을 0.27%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쪽에서도 이제 지분을 좀 늘렸다는 것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뭐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쪽 자금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솔홀딩스 같은 경우 지금 비중 30%라고 하셨는데 기술적인 관점으로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한 11,000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1,000원 선 올라갔을 때는 비중을 한 10%에서 15% 정도는 줄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렸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그 지주 밑에 이제 자회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폴딩을 하시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인 관점으로 11,000원 선에서 일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향후에 자회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홀딩을 하시면 그래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토론 주제로도 좀 다뤄봤던 게임주 살짝 좀 대세가 될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직은 아닌가 봐요. 웹젠 지금 중간에 있어서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장중의 변동성도 꽤 크게 나오더라고요. 우선은 4거래일 연속 상승이긴 한데 오늘 장에서 탄력은 약간은 좀 시장 분위기 못 따라갑니다. 4만 원권 지나가고 있는 이 종목은요. 2231번님께서 34,500원에 비중 10%로 담아주셨어요. 이 종목 또한 현재 15% 정도 수익권 내 놓여 있습니다. 웹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웹젠을 포함한 게임주들은 우선은 앞으로도 좀 강력하게 좀 홀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웹젠 같은 경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중국 쪽에서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뭐 거론이 되고 있다. 왜냐면은 지금 중국 쪽 대형 게임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중견 이제 게임사들을 좀 인수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웹젠이라든지 넥슨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웹젠 같은 경우는 이미 뮤 오리진으로 인해서 중국이라든지 한국에서 이제 상당히 좀 큰 성과를 좀 거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좀 더 그 인수라는 데 부분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인수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바이오 제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다소 밀리면서 그 자금 흐름이 약간 게임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우선 뭐 지금 게임주가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원동력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제약에서 나오는 자금들이 게임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인적으로 좀 강한 상승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기관들에서도 자금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못해도 한 10% 이상, 10%에서 15% 이상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감사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종목 웹젠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면세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교통 여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내용들 쭉 올라오고 계시고 또 들사리님께서는 조금만 일찍 남겨주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저희 마칠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요. 오후에 있을 VVIP나 혹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려주시면 저희가 진단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지금 보면은 우리 시장과 관련해서 종목을 들고 갈지 아니면 팔고 갈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좀 긍정론에 무게를 실어주셨는데 노노노님께서는 아직까지는 바닥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또 신중론을 펼쳐주셨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의견 주신 노노노님께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요. 마음껏 수익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내일이 아니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